바보 이반. 글 톨스토이. 잘 들려 서우야? 이 바보 이반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바보 이만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일 것 같아. 아, 바보 이반이 책 그림을 보니까 바보 이반은 농사를 짓는 사람 같아. 그러면 여행을 떠나는 바보 이반이 여행을 떠날 것 같다고? 여행을 떠날 것 같은 바보 이야기, 바보 이반 이야기 들어볼게요. 옛날 어느 나라에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둔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큰 아들 세묘는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갔고, 둘째 아들 타라스는 장사를 하러 떠났지요. 그래서 셋째 아들 이방과 말을 못하는 막내딸 말라냐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이반은 하루 종일 열심히 농사일만 했어요. 사람들은 바보처럼 착하고 욕심이 없는 이반을 바보 이반이라 불렀지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큰 아들 세묘는 높은 벼슬과 많은 땅을 얻어 귀족의 딸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빚에 쪼들리게 되었지요. 아내가 돈을 물쓰듯 펑펑 썼기 때문이에요. 견디다 못한 세묘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땅의 3분의 1을 큰 아들인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땅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온 이반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난처해 했지요. 그런데 이반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정 괜찮으니 형님이 가지세요. 잘 들려? 얼마 후 이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 타라스도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타라스는 돈을 많이 벌어 상인의 딸과 결혼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늘 안달이었지요. 이반, 내게는 곡식의 절반을 다오. 저 잿빛 수말도 담이 나누구나. 마음껏 가져가세요. 저는 늙은 암말 한 마리면 충분해요. 한편 이반 삼형제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큰 악마는 몹시 화가 났어요. 다툼 한 번 없이 재산을 나누어 갔다니 그건 싸움과 미움을 좋아하는 악마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큰 악마는 부인인 작은 악마 셋을 불러들였어요. 너희가 가서 저 녀석들의 사이를 갈라놓아라. 할 수 있겠느냐? 네, 저 녀석들을 빈털터리로 만든 다음 한 곳에 모아두면 반드시 크게 싸울 겁니다. 작은 악마들은 각자 누구를 맡을지 정한 뒤 흩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작은 악마들이 다시 한데 모였지요. 세면을 맡은 첫째 악마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세면에게 헛된 용기를 잔뜩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큰 소리를 탕탕 치며 전쟁터로 나갔고 결국 싸움에 크게 져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 이제 감옥에서 빼내 집에 가게 만들면 돼. 그러자 둘째 악마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나는 타라스에게 욕심을 마구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빛을 얻어 온갖 물건을 사들였지. 이제 그 물건들을 모조리 거름으로 바꿔버리면 빛을 갚지 못하고 고향집으로 도망치고 말걸? 마지막으로 셋째 악마가 시무룩하게 말했어요. 내 일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우선 입안이 배탈 나도록 한 다음 밭을 몽땅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 바보 녀석은 배가 아파 꿍꿍대면서도 쟁기로 묵묵히 딱딱한 밭을 갈아대는 거야. 그렇다 나는 땅속에 숨어
쟁기를 날려 붙잡고 농사일을 방해하려고 했지. 하지만 이렇게 톱만 베우고 말았어. 다음 날에도 이반은 아픈 배를 움켜쥐고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쟁기날 끝에 뭔가 자꾸 걸리는 듯 했지요. 이반은 땅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셋째 악마가 버둥거리며 딸려 나오지 뭐예요? 달려도 돼요. 그냥 무터 토운 치료도 뜯어드릴게요. 그럼 그래? 그럼 내 아픈 배를 낫게 해보렴. 셋째 악마는 어떤 병이든 낫게 해주는 풀뿌리 3갈래를 건네주었어요. 이반이 한 갈래를 먹자 아픈 배가 씻은 듯이 나았지요. 이제 저도 놓아도 돼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이반이 놓아주자 셋째 악마는 허겁지겁 땅속으로 도망쳤어요. 이반은 남은 풀뿌리를 모자 속에 쑤셔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안에는 가까스로 감옥에서 나온 큰형 세면과 세면의 아내가 저녁을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반이 식탁에 앉으려고 하자 세면의 아내가 코를 치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모습을 본 세면이 말했어요. 이반, 너는 문간에서 먹는 게 어떻겠니? 네, 형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에게 먹이를 주러 나갈 참이었어요. 이반은 빵 한 덩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 첫째 악마가 이반의 집을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셋째가 실패한 게 분명해. 나라도 이반을 괴롭혀야겠다. 다음날 아침 첫째 악마는 풀 속에 숨어 이반이 낫질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오늘따라 낫질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반은 더욱 힘껏 낫을 휘둘렀고 힘이 빠진 첫째 악마는 결국 덤불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반이 힘차게 휘두른 낫에 그만 꼬리가 댕강 잘리고 말았지요. 화가 난 첫째 악마는 이번엔 호밀밭으로 갔어요. 이반이 베어놓은 호밀 땅속에 숨어 뜨끈뜨끈하게 열을 내면 호밀이 다 썩어버리겠지? 하지만 호밀단이 따뜻해지자 첫째 악마는 그만 꾸벅꾸벅 졸다 이반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짚으로 금사를 만드는 주문을 알려드릴게요. 이반이 첫째 악마가 알려준 주문을 외자 놀랍게도 호밀집이 군사들로 변했어요. 군사들은 즐겁게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지요. 이반의 손에서 풀려난 첫째 악마는 땅속으로 급히 사라졌어요. 이반이 집에 돌아오니 빛을 갚지 못해 도망쳐온 둘째 형 타라스 부부도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반이 식탁에 앉으려고 하자 타라스의 아내가 코를 감싸지며 말했어요. 이반! 저쪽 문간에 가서 따로 먹지 않겠니? 네, 형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에게 먹이를 주러 나갈 참이었어요. 이반은 빵 한 덩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 둘째 악마가 이반의 집을 찾아왔어요. 첫째와 셋째는 어디에 있지? 아무래도 둘 다 이반에게 당한 모양이군.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어. 다음날 이반은 숲에서 나무를 베었어요. 둘째 악마는 나무에 올라가 이반을 방해했죠.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지? 이반이 힘들어하자
둘째 악마는 킥킥대며 좋아했어요. 그때 이반이 갑자기 도끼로 나무 밑동을 찍었어요. 둘째 악마는 그만 쓰러진 나무에 손이 끼고 말았지요. 살려주세요. 대신 금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둘째 악마는 떡갈나무 잎을 두 손으로 문지르라고 말했어요. 이반이 그대로 하자 누런 금화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지요. 이반은 약속대로 둘째 악마를 도와주었어요. 추수를 마친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이반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지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이반은 금화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나타나 사람들에게 금화를 나누어 주었어요. 호밀지프로 군사들도 만들어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게 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세면이 이반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위한 군사들을 만들어다오. 이반이 호밀집으로 수많은 군사들을 만들자 세면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떠났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타라스가 부탁했어요. 나에게는 많은 금화를 만들어다오. 타라스는 이반이 만든 금화를 수레에 가득 싣고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났지요. 세면은 군사를 앞세워 여러 나라를 손에 넣었고 타라스는 금화를 미천 삼아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세면은 군사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고 타라스는 금화로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거예요. 그런데 세면에게는 군사를 먹여 살릴 돈이 없었고 타라스에게는 많은 돈을 지켜줄 군사가 없었어요. 세면과 타라스는 다시 이반을 찾아갔지요. 그러나 이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군사와 금화는 사람들에게 피화만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군사도 금화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던 세면과 타라스는 자신들의 군사와 금화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했어요. 그 덕분에 두 사람은 모두 왕이 되었답니다. 어디? 왕이 되었다. 이반은 여전히 농사일을 하며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반이 키우던 개가 병에 걸렸어요. 가여운 마음에 이반이 모자를 빵을 담아 먹었더니 죽어가던 개가 갑자기 팔짝팔짝 뛰어다니지 뭐예요? 참, 모자 속에 병을 낫게 하는 풀뿌리가 있었지. 이 무렵 나라의 공주가 몹쓸병에 걸렸어요. 왕은 병을 고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지요. 이반은 남은 풀뿌리를 가지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손이 굽은 여인이 나타나 애원을 했어요. 제발 손 좀 고쳐주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마음씨 착한 이반은 선뜻 남은 풀뿌리를 건네주었지요. 이반에게는 더 이상 남은 풀뿌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반은 병에 걸린 공주가 몹시 안쓰러워 서둘러 궁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반이 궁전에 들어서자 공주의 병이 말끔히 나았지요. 왕은 크게 기뻐하며 약속한 대로 이반을 사위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반은 왕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삼형제는 모두 왕이 되었어요. 세면은 필요한 것은 힘으로 뺏는 무서운 왕이 되었고, 타라스는 세금을 많이 걷는 욕심쟁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반은 왕이 된 후에도 묵묵히 농사를 지었어요. 왕이 저렇게 바보 같아서야. 이반을 무시하며 나라를 떠다는 백성들도 생겨났지요. 결국 이반의 나라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어요. 한편 큰 악마는 작은 악마들을 돌아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우선 장군으로 변장하여 세면을 찾아가서는 이웃나라와 싸우라고 자꾸만 부추겼지요.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진 세면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곧이어 타라스의 나라로 간 큰 악마는 상인으로 변장하여 모든 물건을 비싼 값에 파들였어요. 마침내 나라 안에 모든 물건을 손에 넣었지요. 그러자 타라스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물건이 없어 어떤 것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큰 악마는 마지막으로 이반의 나라에 찾아갔어요. 먼저 장군으로 변장하여 전쟁을 부추겼지만 이반과 백성들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상인으로 변장한 뒤 백성들에게 금화를 줄 테니 물건을 팔라고 했지요. 하지만 금화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던 백성들은 금화로 목걸이나 장식품만 만들었어요. 얼마 안 가 금화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지요. 큰 악마가 아무리 많은 금화를 준다고 해도 백성들은 물건을 팔지 않았어요. 결국 큰 악마는 많은 금화를 가지고도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마음씨 착한 이반의 나라 백성들은 돌아가며 큰 악마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이윽고 궁전에서 음식을 줄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반의 여동생 말라냐가 큰 악마의 손을 만져보더니 식탁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왕비가 큰 악마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일을 하지 않아 손에 굳은 살이 없군요. 게으름뱅이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자 큰 악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했어요. 나는 손이 아닌 머리로 훨씬 편하게 일한답니다. 큰 악마는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들을 불러모은 뒤 머리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어요. 머리로 일한다더니 계속 입만 움직이는군. 일하는 건 대체 언제 보여주는 거야? 부지런한 백성들은 고개만 갸웃거리다 각자 일터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큰 악마는 사흘 동안이나 꿋꿋이 연설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지쳐서 비틀거리더니 결국 아래로 굴러 떨어져 땅에 머리를 쳐박았지요. 저렇게 일을 하다가는 머리가 남아나지 않겠군. 이반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땅이 쩍 갈라지더니 큰 악마가 그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갔어요. 아니, 저 녀석도 악마들이었단 말이야? 참 끈질긴 녀석들이구나.
그날 이후 이반의 나라는 늘 평화로웠어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널리 펴지면서 나라를 떠났던 백성들도 하나둘 다시 돌아왔지요. 이곳저곳을 떠돌던 세명과 타라스도 사람들 틈에 섞여 이반의 나라로 왔어요. 이반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찾아온 두 형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답니다. 끝. 자, 이반이 두 형과 이제 다시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을 한번 우리 생각해서 말해줄 수 있니? 세명과 타라스. 세명과 타라스가 이제 욕심을 부린 거를 깨달아서 이제 자기도 부지런히 살고 그 다음에 여동생도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이반은 어떤 사람이었지?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은 뭐가 있지? 행복.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은 다 행복해? 행복할까? 아닐 수도 있어. 부지런하다고 착하면 행복은 어떤 행복이 올 수 있어요? 뿌듯한 행복. 그렇지, 뿌듯한 행복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반 바보. 이만 여기 맨 끝에 이거 이야기 포즈를 읽어주세요. 마음 나누기.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답니다. 맞아요? 서우는 하루하루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공부? 무슨 공부야? 그래요.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요. 네, 오늘 일기 써야 돼요. 아직 안 썼어요? 아이고, 일기 쓰고 자야 되겠네. 네,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일하면 안 돼? 여기서 할게. 오늘 우리 친구들 좋은 밤 보내요. 굿나잇.